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2016년 4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네,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많이 쌀쌀해가지고 다시 뭐 겨울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봄비가 내리면서 한층 봄 분위기가 다시 나고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점심 때쯤에 이제 갤 예정이니까 점심 때 주변에 공원 같은 데 잠깐 나가셔가지고 산책하시면서 몸도 푸시는 그런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6년 4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의 급등 그리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었습니다. IBM은 이제 16분기 연속 실적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도 1분기 주당 순이익이 늘었지만 2분기에는 그 신규 가입자가 부진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국제 유가의 흐름이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방향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도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지금 현재는 지수 상단에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수 상단의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였습니다. 전달 대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주택 건설 흐름 이러한 이제 주택 건설 경기가 부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 파업 그리고 베네수엘라 전력 공급 부족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송유 간에 화재가 나가지고 산유량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3.3% 급등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이슈에 의해 가지고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전일 이제 외국인이 1,100억 원 가량 이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집중된 이제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요. 의외로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에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에서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4%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장 끝날 때쯤에는 거의 마이너스 2%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 투심을 위축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4%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추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매 물량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 증시 흐름과 같이 이제 국내 증시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전과 같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2,0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2,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기관 펀드 환매 물량 그리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은 버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을지 그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펀드 환면 물량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 이제 박스권에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 5.53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0.27% 하락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일본 캔들 차트를 보시면은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상단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1100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를 이제 이끌어주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세를 많이 나타냈고요. 여기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980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렇게 국내 시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망세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제한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어제는 주춤을 하면서 단기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지수 버팀목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운수장비, 화학, 정유, 건설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증권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키움증권이 5.4%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키움증권 외에도 뭐 대우증권, 삼성증권 이런 그리고 뭐 KB금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금융증권 쪽으로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지표 호전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회복 기대감 때문에 증권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업종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고요. 키움증권과 함께 이제 다우기술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은 어제 이제 페니실린 주사제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자진 신고를 하면서 전량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요. OCI 태양광 이제 대장주가 되겠는데 미국의 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매각으로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계양전기가 계열사 해성 DS가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계열사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NBA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 MK 트렌드가 중국의 고성장 전망 때문에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이전에 이틀 전 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7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다시 내주면서 6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8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수 상단에 어느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세를 나타냈는데 그만큼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요. 기관들의 지속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70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7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 7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의 왜곡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코데지 컴바인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이런 코데지 컴바인 그리고 셀트리온,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흐름이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주도 업종이 얼마나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지가 아마 700포인트 돌파의 중요한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 코미판, 뭐 로엔 여러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 흐름을 보였었고요. 뭐 OLED 관련 종목들도 이제 강세를 나타냈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그렇게 좀 조정 장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일의 강세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이어갔고 장 후반에는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자금이 몰렸었던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다시 중소형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그 다음에 소형주, 그 다음에 개별주로 이어지는 순환매 장세 패턴이 그전 증시 상황에서도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요즘 시장은 딱 이제 중소형주로 자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장비, OLED 장비라든지 뭐 그 5월달 어린이날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날 수혜 종목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강세는 이제 단연 카카오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실적에 대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조화제약이 상한가를 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동의약품 시장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 그래핀 공동 개발 추진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흑연에 있는 탄소 물질을 이제 말하는데 그 탄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죠.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상보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삼천리 자전거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공원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S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공급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웨이퍼 캐리어를 이제 일본 업체에서도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지진 때문에 지금 공장을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일본 이제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소식 때문에 3S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지지율이 24.7%를 기록을 하면서 대권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30%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42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7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가장 큰 요인이었던 부분은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3% 이상 서부 텍사스 원유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고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의 투심을 개선시켰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는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부진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택 판매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제 유가는 이제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는 크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러한 소식과 함께 오는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 러시아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원유량 감축을 위해 가지고 회동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원자재 수출국인 뭐 호주, 캐나다 이런 쪽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글로벌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아침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지수 상단의 부단입니다. 지금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펀드 환매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차익 실현 심리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도 업종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정유 업종이 소폭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수 그만큼 반등 이후에 차익 물량들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주도 업종의 부재 그리고 순환매 장세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 자금 이동하고 있는 순환매 장세로 인해 가지고 박스권에서 변동성 흐름을 오늘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예상되는 종목 업종으로는 뭐 OLED 장비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손오공 그리고 오로라 이러한 이제 어린이날 수혜 관련 종목들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그만큼 유의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주만 소폭 반등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물량들을 유의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아침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